남들이 말하는 최적화라는 게 된 것 같은데도 왜 내 방문자는 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거야. 반갑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방문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알고 나면 정말 이런 것도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든 방법들을 오늘 다 알려드리려면 영상이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방문자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표가 방문자죠.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도대체 왜 내 방문자가 늘지 않을까? 남들이 말하는 최적화라는 게 된 것 같은데도 왜 내 방문자는 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거야. 블로그는 최적화가 됐다고 해서 방문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방문자가 달라지는 거야. 블로그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112 포스팅을 해라. 그리고 이후 소통을 해라. 그리고 일상글 위주로 계속해서 글을 적으면서 최적화가 될 때까지 글을 적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옛날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도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일상도 하나의 블로그 주제예요. 하지만 그 일상글을 계속해서 아무 의미 없이 적게 된다면 내가 최적화가 되어버린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시작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이버는 최적화, 그러니까 준최적화도 마찬가지예요. 최적화가 되고 나면 블로그에서 내 글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클릭수가 많지를 않아요. 특히 블로그 영역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네이버 광고에 나오는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전체 섹션을 가지고 나오는 조회수이기 때문에 그걸 블로그 조회수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제품이 아니고서는 그 조회수가 블로그로 그 조회수를 받아먹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블로그 영역에 1이나 2 정도에 떠있지 않으면 사실 방문자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뷰징도 많이 하시죠.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어뷰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네이버가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잘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랭킹 시스템은 전문적인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상위에 노출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수가 좋은 사람들이 상위에 뜨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이런 부분이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두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블로그에 내 주제에 맞는 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 드리면 같은 키워드라도 꾸준히 사용한 사람과 오늘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순위는 계속 꾸준히 사용했던 사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출이 되고 하다 보면 그 키워드는 나에게 전문적인 키워드로 된다는 겁니다. 블로그를 하시면 체험단 리뷰를 많이 하실 건데 내가 자주 다루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적으면 잘 안 뜨는 경우가 많죠. 정말 저품질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뒤에 밀려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문성을 띈 블로그들에게 밀려나는 경우입니다. 9페이지, 8페이지로 뒤로 밀려나 있으면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내 블로그가 저품이 아닌가? 왜 이렇게 뜨지?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건 저품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따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키워드를 계속해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전에 계속해서 일상을 적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최적화 전부터 리뷰를 계속해서 적었던 사람은 나중에 같이 동시에 최적화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관한 글들을 비중을 높여서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패션하지만 다양한 제품들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패션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패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패션 쪽에 글을 적으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위 선점을 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블로그는 주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 하나, 특정 글 하나로 뭐 하루에 방문자가 뭐 60%, 70% 이상을 차지한다면 그거는 위태위태한 거죠. 이 글 하나가 떨어짐으로써 바로 내 방문자는 곤두박질 칠 거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비록 하루에 뭐 10명, 20명이 볼지라도 그것들이 쌓이면 그게 누적 내 방문자 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뭐 글이 하나 떨어지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고 꾸준하게 내 방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려면 최소한의 노력은 하십시오. 노력 없이 대가가 오는 거는 뭐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도 없어요. 저는 제 블로그에 일상글이 없어요. 제 방문자 유입은 뭐 1위부터 순위로 따지면 1위부터 뭐 100위까지 뭐 골고루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이 하나 떨어지더라도 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1위부터 5위까지는 엄청난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방문자에. 하지만 그 부분이 하나 떨어지더라도 너무 훅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방문자를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 키워드를 계속해서 써서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블로그는 정말 귀찮은 존재지만 놓지 못하는 마약가도 같은 존재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귀찮아서 너무 하기 싫지만 놓지를 못하겠어요. 오늘부터라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일상글보다는 키워드를 넣어서 내 블로그가 전문성 있게끔 클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상글을 아예 적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처럼. 하지만 일상글을 적더라도 키워드를 넣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을 내가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누적 하루하루 적는 그 방문자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고 이런 경험들을 다들 하게 되실 거예요. 아무리 먹기 좋은 밥상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거를 먹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로그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실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내가 대처를 하고 알아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문자를 늘리려고 단순히 방문자에만 목을 매지 마시고 그 방문자가 어떻게 늘어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는 시간을 앞으로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